롯데 자이언츠 윤성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팬들은 가장 먼저 160km 강속구를 기억합니다. 한국 야구에서 보기 힘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였고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빠른 공 하나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도 삼진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 윤성빈은 분명 특별한 재능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 투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빠른 공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공을 가지고 있어도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윤성빈이 그동안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강력한 구위는 있었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가 어려워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팬들이 기대했던 것은 160km라는 숫자였지만 정작 윤성빈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가진 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2일 기아 타이거즈와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윤성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구속은 152km였습니다. 과거 160km에 가까운 공을 던졌던 윤성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화려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투구의 방향과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성빈의 이날 투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타자를 상대하는 방식,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과거 윤성빈은 강력한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160km를 던지는 투수라는 기대감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빠른 공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완벽한 공을 찾으려 했고 때로는 스트라이크보다 타자를 피하는 승부를 선택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성빈은 달랐습니다. 최고 구속 152km라는 숫자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공을 믿고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12개의 투구 중 10개가 패스트볼이었다는 사실은 윤성빈이 얼마나 자신있게 승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 타자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내 공으로 승부하겠다. 는 투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낸 장면은 단순한 아웃카운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가 느끼는 압박감입니다. 타자가 이 공은 쉽게 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같은 구속의 공이라도 위력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주자가 출루했지만 과거처럼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유지했고 결국 병살타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이 장면은 윤성빈이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성빈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160km가 아니어도 자신있게 던지면 타자를 이길 수 있다. 바로 이 자신감의 변화가 앞으로 윤성빈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날 투구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은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제구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성빈은 이전까지 볼넷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어려운 승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자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 코너 구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가 볼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자신의 공을 던졌고 타자에게 먼저 승부를 걸었습니다. 빠른 공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공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성빈은 이날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타자가 쉽게 방망이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도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이 부분이 이날 등판에서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변화구였습니다.
윤성빈은 이날 포크볼도 시도했습니다. 최고 구속 138km까지 나온 포크볼은 결과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시도였습니다. 그동안 윤성빈에게 따라다녔던 평가 중 하나는 강속구 의존도가 높은 투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공은 분명 강력했지만 프로 무대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포크볼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당장 완벽한 결정구가 되지 않더라도 타자가 변화구 가능성을 의식하는 순간 패스트볼의 위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의 조합. 이것이 앞으로 윤성빈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성빈에게 기대했던 숫자는 160km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윤성빈이 보여준 것은 다른 의미의 희망이었습니다. 160km를 던지지 못해도 타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 강한 공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단 한 경기, 단 1이닝의 투구만으로 완벽한 부활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긴 이닝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윤성빈은 이날 최고 구속이라는 숫자가 아닌 투수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서 빠른 공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투수로 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기대하는 윤성빈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순간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2일 경기에서 보여준 12개의 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152km의 공, 공격적인 승부, 흔들리지 않는 위기 관리. 어쩌면 윤성빈의 새로운 시작은 160km가 아닌 152km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윤성빈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다시 팬들의 기대에 답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윤성빈의 투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 구속 160km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제구와 공격적인 승부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윤성빈에게는 더 빠른 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 리그의 흥미로운 이야기, 깊이 있는 분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